5주차 첫 번째 시간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분포죠. 지난 시간에 배운 이항분포라든지 초기화 분포도 배우진 않은 분포였지만 그리 낯설진 않을 거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포화송 분포는 아마 처음 보는 그런 분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의 깊게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150페이지입니다.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 어떤 지역에서의 일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하루 동안 고장나는 기계의 수, 일정량의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의 수 등에 대한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사포화송 과정과 관련된 확률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사포화송 과정의 조건이 뭐냐? 포화송 과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컨디션.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포화송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 150페이지에 있는 정리 4.5입니다. 주어진 연속 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그 사건은 모수가 0보다 큰 것을 갖는 근사 포화송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 겹치지 않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모두 독립이다. 두 번째, 구간의 길이가 h인 충분히 작은 길이의 구간에서 정확히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n분의 h다. 그 다음 세 번째, 충분히 작은 길이의 구간에서 사건이 2번 이상 발생할 확률은 거의 0이다. 같은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구간의 길이가 h인 곳에서 정확하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일어날 모수 곱하기 구간의 길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만족시키는 확률 실험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근사포화송 과정을 만족시키는 확률 실험이라고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인 구간에 발생하는 사건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실험에서 확률 p에 대한 근사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길이가 1인 구간을 n등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p는 n개의 소구간 중에 정확하게 x개의 구간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근사 확률이 될 건데, 길이가 n분의 1인 어느 하나의 소구간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앞에 정리 4.5의 조건 2에 의해서 m 곱하기, 모수가 m이죠. m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소구간에서 사건이 2번 이상 발생할 확률은 조건에 따라서 0이다. 그렇죠? 이 조건 3입니다. 오타예요. 조건 3입니다. 각 소구간에서 정확히 한 번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근사적으로 m 곱하기, 모수 곱하기 일어날 확률 n분의 1이고요. 각 소구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베르누이 시행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베르누이 시행은 n회 시행하고 성공률이 n분의 m인 이항분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항분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생각을 근사포화송 과정 자체가 이항분포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n회 중에서 x번이 일어난 거죠. x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면 n분의 m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되는 확률이 x, 그 다음에 1 빼기 n분의 m,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얼마냐면 전체 n에서 x만큼 이렇게 빼준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x 이퀄 x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 n 컨비네이션 x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n이 한없이 크고 p가 한없이 작아지면 요거 하나 책에 정리해 놓으세요. np는 m으로 일정할 때 근사적인 확률 질량 값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과정은 뭐 통계를 전공하는 친구들 알아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여기 있는 내용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 식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될 때요? n이 한없이 커지고, 즉 n이 어디로? 무한대로 갈 만큼 아주 커지고, 그 다음 이 p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아질 때, 두 개를 곱하면 하나는 엄청나게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지만 둘이 곱하면 어떤 값으로 일정하게 수렴합니다. 그렇게 될 때 fx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서 이를 모수 m을 갖는 포화송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PM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되겠죠? PM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포화송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n의 값이 크고 p가 작은데 특히 n 곱하기 pn 값이 얼마보다 작으면 5보다 이렇게 작으면 우리는 이항분포의 확률이 포화송 근사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모수 m을 갖는 포화송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화송 분포는 어떨 때 쓴다고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전화가 걸려오는 횟수, 어떤 지역에서 일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그다음 하루 동안 고장나는 기계의 수, 이런 것들이 포화송 분포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화송 분포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모수 m인 포화송 분포를 따르면 분포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겁니다. c보다 작을 때 여기 있는 이 값이 아까 앞에서 뭐였습니까? 그렇죠. fx죠. 값이 fx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fx가 어떻게 되죠? 0에서부터 c까지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0일 때부터 c까지. 그래야 여기가 c보다 작은 것들의 그 값이 확률이 되겠죠. 자, 이 포화송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뒷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면 평균은 m입니다. m. 모수 m이 평균이고요. 분산도 역시 m입니다. 아주 쉽죠. 확률 변수 x가 포화송 분포를 따르면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은 둘 다 뭐가 되더라? m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 뒤에 보면 부록에 어떤 부분들이 나와 있느냐 하면 m 값에 따른 포화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과 c 값에 따라서 여기 이게 앞에 이게 m이고요. 뒤에 있는 값이 c입니다. 그래서 이 m 값과 c 값에 따라서 여기는 m과 c에 따라서 포화송 분포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걸 포화송 분포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 값에 따른 포화송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종 모양에 가깝죠. 그죠? 종 모양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한번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페이지에 있는 예제 4.9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4.9를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풀면 오래 걸릴 것인데 일단 30초에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문제를 충분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를 읽으셨으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생산 공정에서 1000개의 제품당 많아야 10개의 결함이 있다. 자, 1000개 중에서 10개의 결함이 있다. 그러면 확률로 따지게 되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1000분의 10이니까 0.01입니다. 10개의 결함이 있는 제품까지 허용하는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공정에서 생산한 제품들 중에 100개의 제품을 임의로 추출해서 결함 여부를 검사했다. 1000개 중에서 100개를 했죠. 결함이 있는 제품의 수를 X라고 하자. 1번. 결함이 있는 제품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함이 있는 게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하려면 이 말 아닙니까? P의 0 더하기 P의 1입니다. 요걸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포화송 분포를 갖는 확률 질량 함수부터 먼저 구해봐야 될 것인데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구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 함수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fx는 앞에서 한번 보시면 x 팩토리얼 2의 마이너스 m승 곱하기 m의 x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x가 뭘 따르느냐? 그렇죠. x는 보니까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몇 개야? 개수가 1000개이고요. 그것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1이 됩니다. 왜요? 1000개 중에서 10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모수는 또 얼마가 될 거냐면 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었고 모수 M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100개의 제품인데 이 100개의 제품이 여기 확률을 100분의 1로 따르기 때문에 100 곱하기 얼마가 되더라? 100분의 1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모수가 되겠습니다. 100개의 제품인데 그것의 확률이 얼마이기 때문에 100분의 1이기 때문에 1이다. 그래서 이게 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를 살펴보면 P0 더하기 P1을 구해야 되는데 이 함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모수가 M이 포화성 분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모수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얼마냐? X의 값이 이제 0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여기는 0 팩토리얼 분의 2에 M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1에 0승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2에 마이너스 m이 1이고요. 그 다음에 m이 1에 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에 마이너스 1승 0 팩토리얼 1이고요.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여기 있는 부분 계산하게 되면 역시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2가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아마 0.736 정도 나올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포화성 분포를 이용해서 결함이 있는 제품이 최소 4개의 확률을 구하여라. 자, 여기에 2번 어떻게 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최소 4개의 확률을 구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걸 구하라는 거죠. P가 4보다 클 확률을 구하여라. 이 말이죠.
그럼 역으로 생각해서 1 빼기 P가 3보다 작을 확률을 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계산한 것을 유사하게 1 빼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P0, P1, P2, 그 다음에 P3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빼기. 아까 이전 문제에서 이 두 개 계산했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P2, P3를 계산하면 값이 나올 것이고 1에서 빼게 되면 아마 책에 있는 답처럼 0.019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기대값과 분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값하고 분사는 둘 다 모수의 값을 가진다 그랬죠? m, 즉 둘 다 기대값도 1이고 분산도 1이 되겠습니다. C가 제일 쉽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4-9번과 연계된 4-10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9에서 각 상자 안에 있는 100개의 부품을 무작위로 비복원 추출하여 많아야 2개의 부품만이 불량품인 경우에 한해서 부품을 구입하기로 하는 합격 판정 샘플링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합격 판정 개수 AC는 2이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불량품의 비율을 P라고 할 때 검사 특성 곡선을 구해라. 자, 검사 특성 곡선. 우리 앞에 146페이지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학생들은 거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0에서부터 c까지 n combination, n large n combination, small n 분의 large m combination x 곱하기 large n 마이너스 large m combination n 마이너스 x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때 m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성질을 지닌 것의 개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불량품. 불량품을 여기는 m이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검사 특성 곡선 곡선 OC는 적어보면 2개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불량품이 2개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시그마 2개보다 작아야 되죠. x가 0에서부터 2개죠. 스몰 x가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몇 개야? 1000개라 했죠. 10 컨비네이션 100개. n이 100개입니다. 100개를 뽑았으니까. 여기 n이 100이죠. 그 다음에 원래 요거는 전체가 1000개였잖아요. 앞에서 1000개. 모르죠? 이게 불량품이. x 개. 그 다음에 이제 1000 마이너스 m개의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n은 몇 개라고 했습니까? 100개죠. 스몰 n은 100개, 100이 x.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때 들어갈 수 있는 x는 0과 1과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1000 곱하기 개수고요. 그 다음 그때 나올 게 얼마가 되죠? p가 되겠죠. 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 분포를 이항 분포로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고요. 시행에서 n이 크고 요 확률 아까 앞에서 요 개수 곱하기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행의 수가 크고 즉 n이 크고요. 그다음 p가 아주
작은 수로 갈 때 이 두 개를 곱하면 일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포화송 분포를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포화송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식은 지금 보시면 계산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1000 컨비네이션을 막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 식을 이렇게로 근사시켜서 계산합니다. x는 0에서부터 2까지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을 이제 근사시키죠. 어떻게요? 이렇게요. x 팩토리얼 분의, 여기 보시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앞에서 식을 한번 써보면, 원래 이 식을 써볼까요? fx는 앞에서 아까 적었었는데요.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m승 곱하기 m의 x승,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m이 얼마나 했습니까? m을 따져보죠. 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m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느냐면 n이 100이고요. 여기 문제에서 n이 100이고 일어날 확률이 p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mp. 그래서 여기는 m이 100p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100p. 그 다음 m이라고 하는 게 역시 100p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책에 있는 것처럼 0 들어가면 계산되죠?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브록을 이용해서 그 검사 특성 곡선의 근사 확률을 구해 놓았습니다. 자, 그 브록 한번 보시면요. 우리 책 브록은 미안합니다. 밤에 영상을 찍는데 자꾸 밤 되니까 목소리가 잠겨서 고르지 못해요. 그 393페이지를 보시면 이 포화송 분포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OC 검사 특성 곡선이 0.01일 때는 얼마냐, 0.02일 때는 얼마냐 하는 것은 그 393페이지 표가 제일 위에 있는 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밑으로 내려오면 0.925일 겁니다. 다른 값들도 다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은 그렇게 찾기 때문에 0.01, 그 다음 밑에 건 0.02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검사 곡선을 구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154페이지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오지 않는, 대학교 때 처음 배우는 낯선 분포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값을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n은 크고 p가 작아져서 두 개가 곱하면 어떤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갈 때 우리는 포화송 분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